자본주의의 끝은 현재의 미국이며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할수록 결국 중세시대처럼 10%, 18%, 80%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초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후반전에서 흑수저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더 늦기 전에 중간 계층 이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소시민이고요. 자본주의에서 흑수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나 파레토의 현상이라는 개념은 사회학이나 조직관리학, 경제학, 소비자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 또는 파레토 현상은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포유류, 심지어 집단 생활을 하는 곤충의 세계에서도 보이는 현상인데요.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사회 등 간에 모수가 많아질수록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내거나 소유하는 현상을 파레토의 법칙 또는 파레토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위 80%는 전체의 20%만 생산하거나 소유하게 되죠. 사회주의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조화라는 개념과는 아주 먼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떤 백화점이든 상관없이 그 백화점에서 매출의 80%는 상위 20%의 고객이 올려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롯데백화점 1층 할인 코너는 바글바글하지만 7층 VIP10 명품 라운지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결국 수많은 회원 중에 상위 20%가 1년 매출의 80%를 차지하죠. 나머지 80%의 고객은 단지 20%를 소비할 뿐이고요. 이건 예시를 들기 위한 소비적인 행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인류에 필요한 생산이나 부의 점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 국가가 안정될수록 상위 20% 인구의 총자산이 전체 국부의 80%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만의 특정한 사회 및 특정 시대의 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심지어 동물이나 곤충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자연계에서 상위 20%의 알파 수컷들이 80%의 암컷을 차지하고 나머지 80%의 수컷은 20%의 암컷만 차지하거나 평생 짝짓기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위 20%는 부의 편차가 엇비슷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 20%의 집단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자르면 그 안에서도 대략 또 나눠지는데 이번에는 편차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대 8이 아닌 1대 9로 나뉘게 된답니다. 즉 상위 20%의 상위 10%, 최상위 2%가 자신의 과반 이상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극화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후반전, 후기 자본주의로 갈수록 진정한 찐찐 양극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의 편차가 종 모양의 표준 정규 분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중세시대의 계급도와 비슷해지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대략적인 구조가 2%의 지배층, 18%의 중간 지배층, 80%의 피지배층인데 저는 후기 자본주의를 2대 18대 80의 법칙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20%와 80%는 제1파레토, 상위 20%에서 다시 1대 9로 나뉘니 제2파레토 법칙으로 결국 2대 18대 80의 비율이 되는 거죠. 이걸 초양극화라고 하는데 사실 양극화라는 게 중간계층의 상류층 및 하류층으로 반반씩 가는 게 아니고 중간계층의 극히 일부가 상류층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 중간계층은 준비 없이 사업하다 말아먹거나 나이가 들어서 별다른 기술 스펙 없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치킨집을 하다가 대부분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걸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초양극화의 실태를 보고 싶으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초양극화로 가는 미국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저의 결론은 자본주의의 끝은 현재의 미국이며 자본주의가 점차 발전할수록 결국 중세시대처럼 10%, 18%, 80%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시겠지만 자연계, 예컨대 포유류, 어류, 심지어 조류, 곤충류까지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게 안정된 집단 구조랍니다. 예컨대 중세시대로 가봅시다. 민주주의보다 힘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왕과 왕족이 2%, 왕족을 떠받치는 중간 지배 계층이 18%, 대부분의 농노가 80%입니다. 피라미드 구조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에도 자료는 없지만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가 자연계의 법칙이니 이런 구조가 무너지면 오히려 사회가 비정상화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왕과 왕족, 정승 등 최상위 포식자가 대략 2%, 그 밑에 조선시대 사회 시스템을 떠받치는 문무, 양반, 향리, 서리들이 18% 내외, 기타 대부분의 평민이나 농민, 상인, 공인, 노비가 80%겠죠. 잘 생각해보면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랬고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습니다. 중세 봉건주의 시대의 사회도 그랬고요. 중국 역사를 보거나 세계사를 봐도 비슷합니다. 해방 후 자본주의 안정화 단계로 가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가 되고 초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는 안타깝지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본주의가 생긴 나라들을 보면 대략 100년 정도가 지나면 빈부가 고착화되고 양극화가 시작되는데요. 대략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났네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산계층이 꽤 두터웠죠. 그리고 IMF를 거치고 코로나 때 돈을 풀면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커지면서 결국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업도 양극화, 기계도 양극화, 가게도 양극화가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를 볼 때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곳들은 대부분 상위 2%, 서초, 강남, 용산 지역이고 고만한 곳들은 18%, 나머지 80%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안타깝지만 세계사학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탐구했을 때 저는 자본주의 100년이 지나면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이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현재도 그렇지만 부모님 세대에서 자산을 축적했냐 그렇지 못했냐에 따라서 현재 30대 40대가 매우 고통받냐 무임승차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30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 세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나마 현재 30대는 똑똑해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 및 양육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경제력으로
하위 80%에 속하면 내 자식도 용 빼는 재주가 없는 한 하위 80%에 거의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거든요. 자본주의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자산 격차가 새로운 신분제를 만들어 내버립니다. 조선시대에는 평민이나 노비들이 지식이 없고 신분제라는 것에 대해서 울분을 가지지 않아서 그나마 평민들과 노비들도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현재 MZ세대는 매우 똑똑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아주 똑똑한 세대죠. 그래서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현재 월급이 300만 원인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건 조선시대에서 노비가 자식을 낳는 거랑 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손가락을 빨아야 할까요? 18%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인이 흑수저라 하더라도 초양극화 시대에 있어서 하위 계층으로 몰락하지 않고 18%의 중간 계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째, 2% 지역은 너무 비싸서 못 사더라도 최소 18%에 해당하는 지역에 자산을 사 놓으셔야 합니다. 상위 2%의 자산가들은 대부분 토지, 빌딩과 같은 부동산, 그리고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 등을 소유하고 있죠. 상위 18%도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자산 축적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돌릴 때 화폐를 찍어내는데 결국은 이 화폐 발행으로 인해 현금 가치는 하락하며 부동산 가치는 상승합니다. 둘째, 단순한 월급쟁이로 만족하고 월급 루팡하다가 구조조정 당하면 하위 80% 신세로 전락할 수 있으니 젊었을 때 기술을 연마해야 하거나 조직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직원이 돼야 합니다. 대체가 쉽게 가능하면 연봉도 안 오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습해서 연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고 쉽게 자를 수 없도록 포지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문직이 아니어도 좋으나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30대, 40대 때 절대로 욜로하면 안 되고 그때 소비를 아껴서 자산 축적을 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욜로하면 나이 들면 골로 갑니다. 복리 효과는 시간의 축적 효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30대가 중요합니다. 복리 효과를 위해서 매달 임대료가 나오면서 자산 가치가 인플레에 해지가 되어야 오르는 임대용 부동산이나 분기마다 배당금이 나오면서 매년 배당금이 오르는 배당 성장주를 사모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하셔서 복리 효과를 누려야 하고요. 넷째, 사회 나와도 자기 개발이랑 책을 읽어서 경쟁력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즉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서 도태되면 안 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는 한국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이 인기였으나 지금은 휴대폰만 있으면 동시통역을 휴대폰이 다 해주죠. 그리고 제가 중학생일 때는 친구 형님이 타자기를 분당 700에서 800 타치는 속기사 자격증으로 법원에서 속기사로 근무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속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거나 바뀔 것이고 18세기 산업혁명 때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